수학 132쪽입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네,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볼 텐데요. 우리가 여러가지 도형, 여러가지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장 먼저 그 도형의 성질, 그 도형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며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연관지어서 구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 하면 어떤 성질이 있었나요? 마주보는 한 쌍의 면이 서로 평행한 것, 이것이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번 써볼까요?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자, 이것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평행한 두 변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 평행한 것을 무엇으로 놓으면 되겠다? 우리 평행사변형을 떠올려보며 또 삼각형을 떠올려보며 밑변으로 두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밑변을 정할 때 밑변은 무엇을 밑변이라고 하더라? 네, 밑변이라는 뜻은 기준이 되는 변이다 그랬습니다. 기준이 된다. 자, 무엇에 대한 기준이 된다? 여기에다가 무엇을 그릴 수가 있다? 네, 높이를 그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한번 사다리꼴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차근차근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슬기는 사다리꼴 모양인 학교 건물 지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네, 여기 보았더니 사다리꼴 모양이 있습니다. 지붕의 넓이네요.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다. 우리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랑 여기 평행하네요. 자, 평행사변형 같으면 이렇게 나란한 것을 서로 밑변으로 둔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 사다리꼴에서는 여기도 밑변, 여기도 밑변인데 특정하여 정한답니다. 밑변이 고정되어 있다. 무엇이? 사다리꼴에서는 밑변이 고정되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위에 있는 밑변을 윗변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에 있는 밑변을 아랫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평행사변형과 다른 점이 이것이에요. 둘 다 밑변인 것은 맞는데 위에 있는 건 윗변, 아래에 있는 것은 아랫변이라고 부릅니다. 평행사변형은 위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 모두 밑변, 옆에 있는 것, 옆에 있는 것 나란한 두 변을 다 밑변으로 불렀었지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는 그랬고 사다리꼴에서는 이렇게 밑변인데 위에 있는 것은 윗변, 아래에 있는 것은 아랫변으로 이렇게 고정하여 부른다는 것. 자, 생각을 해두고요. 한번 봅시다.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표시해 보세요. 표시해 보았어요. 두 변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네, 밑변이라고 부릅니다.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를 표시해 보세요.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여기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 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무엇으로 만나죠? 네, 직각으로 만납니다. 그 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우리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 높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 네, 높이다.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옆에 네, 여기 단위 면적 1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 건물 지붕 넓이죠. 그러니까 1제곱미터라고 단위 면적을 정해놓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요? 평행한 두 밑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 하고 한 밑변을 윗변, 다른 밑변을 아랫변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다른 점은 무엇이다? 사다리꼴에서는 평행한 두 밑변을 고정하여 이름으로 위에 있는 거 윗변, 아래에 있는 거 아랫변 이렇게 해요. 뒤집어 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앞에서 평행사변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구하기 쉬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했었지요. 그럼 우리 알고 있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우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아니까 이 사다리꼴을 두 개를 붙여서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 구해볼 수 있겠죠. 한번 사다리꼴 몇 개를 두 개를 붙여서 평행사변형으로 바꾸어 구하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도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잘라서 구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으로 잘라서 구하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 혹시 또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여러분도 있다면 한번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133쪽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사다리꼴 두 개를 이용하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준비물 14. 네, 133쪽에 사용하는 준비물 14를 준비해 보세요. 거기 보면 사다리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꼴 두 개. 자, 그러면 역시 단위 면적 1제곱미터가 되어 있고요. 사다리꼴의 윗변을 파란색, 아랫변을 초록색, 윗변을 파란색, 아랫변을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높이를 빨간색으로, 네, 높이 여기 이렇게 평행한 거니까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자, 다 되지요? 여기 다만 만나면 직각, 수직으로 만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보았어요.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것을 두 개를 붙인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무엇이 나올까요? 자, 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도형을 떠올려 보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알지요? 네,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구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다리꼴 한 개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사다리꼴 구하는 식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여기 보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 해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엇이지요? 네, 밑변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네, 여기지요. 여기가 높이예요. 평행사변형 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런데 자,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엇? 사다리꼴 하나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평행사변형으로 바꿔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밑변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죠? 아랫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인 여기는 밑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밑변은 아랫변의 길이 더하기 윗변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된다? 평행사변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되 무엇을? 밑변 대신에 우리 사다리꼴에 관련된 것으로 써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랫변의 길이 그 다음에 더하기 윗변의 길이 그리고 곱하기 높이가 되겠어요. 자, 이거 해주면 평행사변형이 되고 우리 사다리꼴 하나를 구해주려면 나누기 2가 되구나. 이런 것을 어디에서?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우리가 했던 것을 정리를 해서 한번 써봅시다.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 이 공식을 그대로 풀어서 쓰면 되겠죠. 사다리꼴 그림에서 했던 거 두 개를 붙여 무엇을 만들었어요? 평행사변형을 만든 후 만들어 넓이를 구한 후 2로 나눈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말로 풀어 쓴 것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 봅시다. 여기서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우리 평행사변의 넓이니까 여기 이 경우에 밑변은 뭐의 길이? 네,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를 더했죠. 편의상 밑변을 먼저 써줬습니다. 그리고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식을 이용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네, 여기 보면 아랫변 얼마입니까? 1, 2, 3, 4, 5, 6, 7, 8. 네, 8cm입니다. 윗변은 2cm이죠. 높이는 4cm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식으로 옮겨봅시다. 윗변의 길이 2, 아랫변의 길이 8, 높이는 얼마입니까? 4, 나누기 2 해주면 10, 40 나누기 2이므로 20이 되죠. 그래서 2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32, 133쪽을 통해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법, 네, 평행사변형으로 바꾸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수학 익힘 90, 91쪽을 풀어보면서 지금 배운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